재개발 재건축을 관처일 이후에 권리로 배려한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다 산입을 시키면서 특례 규정이 2개가 들어왔는데 이 2개가 들어온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다 카운트시킨 거거든요. 비과세를 못 받게 하려고. 근데 비과세를 못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특례 규정을 2군데 내주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한 거야 지금. 조장한 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이 공사 기간 중에 사업 시행가 떨어지고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만약에 3년 안에 양도하는 이 대체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멀쩡히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공사 기간 중에 하나를 또 샀다면 이것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채가 있는 상태에서 요 놈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 해준다는데 그러면 자 조건이 국세청에서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것.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못 살아서 욜로 샀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국세청에는 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물권해석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파는 요 집은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님 이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면 되죠. 근데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높은 데서는 항상 설명을 할 때는 말을 참 어렵게 고급스럽게 해요. 뭐라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요거는 비과세 해준다니까. 그러면 살아야 된다는 거 안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물으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법 취지를 보면은 국세청 해석이 더 합리적이에요. 여기 살고 있어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되니까 대체주택이 필요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산다면 이해가 돼. 원래부터 이거 안 살았다니까 나는. 근데 왜 이 집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없는 집도 지금 사는 거잖아요. 개포 1단지 대박 나신 분 사례. 집을 하나 샀어. 상가도 하나 샀어. 상가가 근데 요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리고 아파트를 또 하나 샀어. 대체주택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 아파트 사가지고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어. 개포에서 산 거예요. 그것도 5개 사가지고 25개 팔았는데 비과세 났어. 그 다음에 내가 기존 주택은 언제 팔면 돼? 상가가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입주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되죠? 근데 요 아파트가 3억 주고 샀는데 30억이 됐어. 상가는 2억 주고 샀는데 요게 또 28억이 됐어. 세 개가 대박이 나가지고 돈벼락을 맞아버렸다는 거야. 돈벼락을 맞아버렸다는 거야. 세 개 다 비과세. 근데 그분이 그걸 알고 있을까? 야, 세상 복 받아도 그렇게 복 받냐? 예, 평상시에 덕을 쌓고 살면 아니면 아버지 몇 자리 잘 쓰든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현행법상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 시기예요. 언제 취득해라?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돼. 보통 다 관처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에요. 제일 많이 미스법한 것이 조합 설립되자마자 모르고 사버리신 분들. 그거는 대체 취득이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라. 그런데 국세청의 어떤 담당자들은 여기 관처일 이전까지 사야 된다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이해는 가. 왜?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에 대체 취득을 취득하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와버리면 1주택자가 아니라 입주권자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리 해석을 하면 이 말이 맞아. 근데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사면 된다고 그랬는데 관처 전에 산 건 해주고 관처 이후 산 건 안 해준다? 돈이 없어서 좀 늦게 샀어. 그럼 또 억울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심판에 보니까 관처일 이후에 산 것도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두 번째는 요 대체 취득을 취득할 때에 요때 요 집과 요 집하고 1주택자야. 1주택자야지 된다. 무슨 얘기예요? 대체 주택 취득을 현재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집 한 채 요것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옛날 69세권 해석은 사업 시행 인가일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시기가 대체 주택 취득일. 옛날에는 여기서 한 채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근데 무슨 얘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C가 있다가 팔았어 여기서.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일 한 채가 아니라서 안 해줬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요때를 보지 말고 여기서 보라는 거지. 대체 취득일 현재 다른 집이 있어서 팔았으면은 요것과 요것이 두 채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가요? 대체 취득일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해준다. 이해되셨어요? 대신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 1세대 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이거나 동거봉에 합가를 했거나 장기 임대주택이거나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래도 거기서 비과세를 해줬다면 여기도 똑같이 1주택자로 봐줘요. 특례 규정은 적용해준다 이 뜻이에요. 1주택자로 한정하되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대체주택을 봐주는데 이제 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요게 산 것이 여기서 분양권일 수도 있잖아요. 요게 입주권일 수도 있죠. 요게 주택으로 변했으면 요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살 때는 주택으로 샀어. 근데 팔 때는 요게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건 안 해줘.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대체주택을 팔아야 돼. 여기 대체주택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적용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다 투쟁할 거예요. 투쟁. 왜 여기서 주택은 되는데 입주권 또 안 되냐고. 입주권을 사가지고 주택으로 바뀌면 내주고 주택을 샀는데 입주권을 바뀌면 안 해준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확장해서 해석을 못 해줘요. 다 세법은 기속재량이에요. 법에 없는 얘기를 하면 감사에 걸려요. 네 맘대로 해줬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쾌수세금을 내보냈던 거예요. 법에 근거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만 비과세가 돼 있지 입주권 비과세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사가지고 팔고 또 한 채를 나중에 사서 팔았어. 어느 것을 대체주택으로 봐줘? 내가 볼 때 차익이 많은 것을 해주면 좋겠죠. 아니요. 나중 걸 해줘. 앞에 거는 과세, 뒤에 거는 대체주택 비과세. 이런 것만 따져도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오늘 저녁내도 못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구나. 느낌이 그렇게 오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복잡해.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